자, 반포고등학교 128번입니다. 반포고등학교 128번. 자, 뭐라고 그랬죠? 어떤 놈을 제곱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네, 마이너스 i가 나왔어. 여러분이 약간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지. 대부분 다 수식으로 풀리거든요. 가볼게. 그럼 이거 어떻게 갈까? Z라는 놈을 어떻게 잡아? A 플러스 얘가 BI라고 잡는 거야. 그리고 얘를 진짜 제곱을 해. 자, 조심할 건 이때 A, B는 반드시 뭐라고 잡아야 돼? 실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붙이셔야 돼. 시작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A의 제곱, 얘가 플러스 얘가 2AB I,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얘가 B의 제곱에 I의 제곱이 되는데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에 얘가 2AB I가 문제 속에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있는 그대로 봐. 있는 그대로 보시면 우리 어떤 사실을 알게 되지? 이게 제곱네. 요게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2AB가 마이너스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A는 B라는 식 하나 하고 A는 마이너스 B라는 식, 요게 두 개의 식으로 쫙 갈라지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 첫 번째 요거 하나, 그죠? 이거를 뭐 기억이라고 할까요? 요렇게 가는 걸 얘를 니은이라고 할까요? 그럼 기억번의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A는 B라고 하는 요 식에다가, 그죠? 누구를 연립해? 2AB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연립하고, 니은번의 케이스는 A는 마이너스 B라는 이 식에다가 2AB는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연립을 해.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해볼까? 자, B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2A의 제곱은 마이너스. 어때요? 원래는 다 풀어드리는데 그냥 손톱 그냥 지우고 가지 뭐. 모순. 왜 모순이야? A는 실수라고 정의했으니까.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1 따라서 A의 제곱이 2분의 1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B다라고 하는 형태는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루트 2.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복소수 Z는 어떻게 된다? A가 2분의 루트 2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로 묶어주면 얘가 1 마이너스 I 이렇게 한번 나오겠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예요? 여기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복수계의 부호, 이걸 보통 복부호 동순이라 그래요. 복수계의 부호가 동일한 순서대로 봐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Z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로 딱 묶어주게 되면은 얘가 1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쓰여지거나. 그래서 이게 답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저거 정리하는 건데, 니네가 이런 과정의 풀이를 할 때 좀 이렇게 상황들을 못 잡는 게 있어서 그게 불편한 거지.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소수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 그냥 A 플러스 BI 대신 조건은 실수라고 하자. 이렇게 잡으셔서 하나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기 앞조건 하나 더 볼까요? 앞조건 119번 하나만 더 봅시다. 119번. 자, 119번을 왜 보자고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119번 문제가 여러분이 처음에 문제를 만났을 때 약간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5승하고 5승을 덧셈하는 건 많이 보셨어요. 5승에서 5승을 빼는 게 약간 불편해서 그렇지. 그 내용 잠깐 소개할게. 자, 그럼 119번이죠. 119. 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가 3은 0의 두 분을 뭐라고 하자?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그래놓고 나서 어떻게 해라? 알파의 5승에서 뭐를 갖다 빼라? 베타의 5승을 갖다가 빼라. 이렇게 지금 요청이 들어갔지. 근데 참고로 얘들아, 이 알파 베타는 잘 봐보시면 얘가 허근이다. 허근이다.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i처럼 얘가 허근을 갖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줄 아니? 베타는 뭐다? 알파의 편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 저런 것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더니 알파의 5승에서 베타의 5승을 빼달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얘가 알파 더하기 얘가 3은 제로가 될걸요. 왜냐면 근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제가 예전에 처음에 다항식 할 때 이렇게 연산들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오른쪽을 몇 차? 1차식으로 유지합니다. 여기 오른쪽을. 쌤, 포스트잇 같은 거 있어요? 네, 일단 좀 말할 때는 끊지 마세요. 제가 이따 따로 드릴게. 네? 따로 적어줘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가져가세요. 이미 끊었으니까 뭐 어쩔 수 있니? 자, 던질 테니까 받으세요. 그쵸? 제일 큰 겁니다. 그걸로 한번 쓰세요. 죄송합니다. 자, 알파 제곱이 이렇게 갔겠죠? 자, 그럼 얘가 오른쪽 1차식으로 만듭니다. 일부러 의도로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의 3승은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가 주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럼 여기서 알파의 제곱은 당연히 이렇게 또 집어넣어. 왜 이렇게 집어넣냐면 그래야 1차식을 자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가로에 얘가 마이너스 알파,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얘가 3알파까지. 그럼 얘가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마이너스 얘가 2알파 플러스 얘가 3.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은 항상 1차식의 구조를 맞추시면 해결이 된다. 자, 하나 더. 알파의 4제곱을 갖더니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또 역시 알파를 또 갖다 곱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여기 얘가 3알파. 자, 그럼 얘가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될 것이고 플러스 얘가 3알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5알파 플러스 얘가 6인가?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이제 알파 5승을 또 가겠죠? 알파의 5승을 또 간다라고 치면 이 과정에서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냐 봤더니 얘가 5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얘가 6알파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데 그럼 5가로에 알파가 뭐 이렇게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얼마? 얘가 15 이렇게 해서 알파의 5승이 되는데 그럼 이런 논리라면 문자를 알파 대신 베타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베타의 5승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궁금했던 알파의 5승 마이너스가 베타의 5승이라고 하는 요 놈은 알파 마이너스가 15라는 요 놈에서 베타 마이너스가 15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뭐가 되죠? 알파 마이너스가 베타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 이거 찾는 거야. 쌤 그러면 이게 뭐죠? 두 근이라고 하는 형태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린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게 된다면 이게 뭐죠? 두 근의 차죠, 차. 물론 여기는 뺄셈이니까 뭐 뺄셈 공식으로 돼 있겠지만 아무튼 차입니다, 차. 쌤, 2차 방정식에 차 공식이라는 게 있나요? 있죠? ax의 제곱 더하기 얘가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a는 0이 아니고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과정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과정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세 번째 저 이거 외워달라고 전 누차 얘기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근의 공식을 직접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요거를 외워주시는 게 생각보다 좋습니다. 야, 그러하다면 그냥 계산을 바로 털어버리자. 계산을 바로 털었더니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요 과정이 절대값 a분의 절대값 1분의 루트에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 a의 c.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에 마이너스 11 루트에 11i가 진행이 되죠. 에이 선생님 여긴 절대값이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올 수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얘가 뿔마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알파가 클지 베타가 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알파가 커면 양수 나올 거고 베타가 더 크면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는 얘를 뭐라고 해놨냐면 a 플러스 가 bi다라고 해놨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a는 제로였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루트 11i였던 거지. 자, 따라서 a의 제곱에 b제곱을 해라라고 하면 0 플러스 얼마? 11에 i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11이 되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아니죠. i를 빼고 쓴 거니까 이제 i를 뺀 게 요거 b였으니까 요렇게만 들어가겠죠. 정답은 얼마다? 11이다. 거기 i 빼고 b를 쓴 거니까 b가 여기 i를 빼고 쓴 거니까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11이다. 정답은 2번의 답으로 존재한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기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차 공식에서요. 네네. 그 짝수차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여기요? 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됐을까? 요게 짝수차라고 하는 그능 공식이 되려면 밑에 있는 분모가 달라져야 되겠죠. 아, 그럼 쓰지 않습니다. 안 써도 돼요? 네, 안 씁니다. 자, 이렇게 가는 과정도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가 이제 자꾸 2차 방정식 얘기를 하는데 2차 방정식을 학생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 왜? 중3 때 쉽게 나왔으니까 자주 익숙하니까. 근데 막상 문제 출제된 거 보면 되게 어려워. 오히려 더 그런 거 어렵게 내고 복잡하게 보이는 걸 조금 더 쉽게 내는 편이에요, 학교 쌤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보십시오. 알겠죠? 자, 또 안 풀렸던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어차피 좀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으니까. 풀었던 것 중에 좀 이거 좀 짜증난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틀렸던 거 좀 짜증나는 게 있으시면 115번. 115번? 오케이, 115번 한번 가자. 또 말씀해 주세요. 풀어오신 분들. 112번. 112번? 오케이, 112번 하나 같이 보자. 그럼 두 개만 가볼까요? 저 125번. 125번. 오케이. 질문하는 건 다 해드립니다. 118번. 네? 118번. 118번? 오케이, 118번 한번 같이 한번 보죠. 네? 부등식에서. 네, 그럼 부등식 쪽까지 같이 한번 좀 개념 설명해드리고, 그럼 이제 우리 테스트 오늘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진도를 좀 목요일날 좀 많이 빼는 쪽으로 가자. 목요일날 좀 많이 빼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합시다. 자, 가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112번 때부터 차근차근 좀 부등식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 112번 잠깐 봐줘라. 이거 어차피 우리 수업하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얘가 어떻게 됐냐면 얘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고요. x의 제곱 더하기 ax, 요게 요 해가 서로 간에 같대요. 자, 그랬을 때 a, b를 구하라. 잘 들어봐요. 선생님 얘기 좀 잠깐만 들어봐봐. 여러분이 부등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 부등호 방향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두 가지를 소개를 좀 할 건데, 한번 그냥 이 문제하고 연결은 되지만 일단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만약에 얘가 x-1에다가 얘가 x-5가 0보다 크다가 있고 x-5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원래 이 문제를 가장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여기에 얘네들을 y는 이라고 달아서 뭐로 푸는 거야? 함수로 푸는 거야. 네, 이렇게 잡아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잡읍시다. 좌측의 부등호 이전까지를 y라고 잡으면 2차 함수가 되고요. 그놈을 똑같이 잡으면 얘는 y는 0보다 크다가 되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완성하는 걸 보시면 되는데 y가 0보다 크다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얘는 x축보다 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축과의 교점인 2하고 5를 기준점으로 해석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y가 0보다 큰 부분은 x축보다 위쪽이니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읽지만 실제로 우리가 x값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읽죠?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x가 5보다 큰 구간에서 읽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문자가 있든 없든. 마이너스 5이랑 마이너스 5잖아. 제가 임의로 랜덤하게 얘를 잡은 거.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일까라고 봤더니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요 해당되는 이 과정을 조금은 간단하게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2차에 대한 부등식의 콜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주로 이렇게 설명하죠. 네, 그냥 기본적인 것만 포인트만 맞출게. 1하고 5의 경계가 되는 건 방정식으로 찾으면 돼요. 이게 는 0일 때 1하고 5니까. 그럼 이쪽하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1과 5라고 하는 기준점에서 얘네들은 바깥쪽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가장자리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학생들이 외우기 쉽게. 여기다 아자 붙이면 끝나는 거죠. 이게 가장자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 경우면 원래는 얘를 어떻게 풀죠? 똑같이 x-5에다가 얘가 y가 0보다 작다. 이 두 개를 연립하면 얘가 될 거니까 이게 x축보다 아래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2하고 5의 절편을 가져가는데 x축보다 아래쪽이라고 하는 형태는 당연히 실제로 얘가 아래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때 읽어내는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읽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걸 가급적 왼쪽에 쓰는 거니까, 그죠? 조건식을 쓸 때도.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아자를 붙여봤자 글자가 좀 이상해.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를 살짝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이 글씨가 뭐처럼 보이니? 사이라는 글자, 사자처럼 보이지, 사자. 사이라는 느낌으로 해.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다룰 때 가장자리에다가 잘 봐봐. 저랑 이제 여러분을 맞출 거니까. 항상 부등호의 왼쪽에다가 문자 x를 주시고 여기다가는 1보다 작다, 5보다 크다 이렇게 좀 모양을 맞춰주세요. 그래야 부등호가 좀 쉬워져서. 그 다음에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상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상이를 이렇게 가둬주시고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오른쪽에다 문자 잡지 말고 왼쪽에다 항상 그렇게 잡는 연습을 하시면 생각보다 사이와 가장자리 해석이 좀 쉬워집니다. 왜 이딴 얘기를 하느냐. 잘 봐봐. 일단 요 해석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사이냐 가장자리냐 앞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사이냐 가장자리냐? 오른쪽에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건 아자를 붙여보면 무슨 글자야? 사자 글자야. 사자 글자. 그러면 이 무슨 얘기야? 요 해당되는 이 해석은 x라는 놈이 어떤 놈 이상 어떤 놈 이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오는 거야? 방정식에서 오는 거지. 부등호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 나머지는 방정식으로 이 두 개를 그냥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는 0이라고 잡으면 2라고 5가 나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부등식 해석할 때 경계가 되는 건 방정식으로 찾고요. 부등호의 방향 설정만 상이냐 가장자리냐 2차식 해석하시면 다 끝나요. 그러면 니네가 궁금한 게 이거잖아.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자, 제일 원칙적인 풀이는 원래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원래는 범위를 나누게 돼 있어. 맞아? 범위를 나누게 돼 있어. 원칙적으로 다 범위를 나누게 돼 있어. 근데 제가 저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하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킬 거면 이렇게 갈게. 잘 봐봐. 일단 원칙을 설명을 잠깐 드리고 제가 그래프 설명을 좀 할게요. 원칙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다 수직선에다가 제일 작은 2하고 3을 표시해. 그리고 영역 표시를 해. 이게 저랑 호흡을 맞추는 방식이야. 저는 이렇게 가. 등호를 먼저 집어넣지 않아.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첫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둘째, x가 1과 3 사이일 때. 셋째, x가 3보다 크다 할 때. 왼쪽에 문자 x를 다 맞춰주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네 번째, x가 1일 때. 다섯 번째, x가 3일 때. 이 등호를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 이 두 개는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 방정식은 부등호에서. 자, 그럼 한번 가볼게. x가 얘들아 1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 x가 1보다 작은 거면 대표적으로 0이라는 숫자가 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봐. 그럼 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니 음수니? 음수. 0 집어넣으면 음수. 그러니까 둘 다 음수일 때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게 돼 있으니까 여기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가는 거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좌변이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1 플러스 이게 플러스 4였거든. 넘어가면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x가 이런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조심할 건 이렇게 보셔야죠. 이거이면서 이거인 거 헷갈리시면 수직선에다 표시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1보다 작다. 높이를 좀 다르게 단차를 주면서 이렇게 주시게 되면 두 개가 동시에 겹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고 꼭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나씩 다 소개해 주는 거야. 저의 틀에 맞추려고. 제가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거든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더라도 복잡한 형태들이었더라도 이렇게 잡으시면 대부분 간단하게 풀려서. 자, 이제 그러면 1과 3 사이의 자연수 2를 한번 집어넣으면, 지금 저기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가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얘가 어떻게 되죠?
앞쪽은 양수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뒤쪽은 음수니까 이렇게 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라지면서 좌변의 수식이 얼마가 되냐면 2가 6이 됩니다. 어때요? 항상 성립하죠? 그럼 우리는 이 조건에다 체킹을 하는 겁니다. 이 조건 하에서는 만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달아주는 거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다면 4를 한번 집어넣었을 때 두 개가 다 양수값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넘겨보니까 2x가 10, 그래서 x가 5인데 문제는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저 조건 하에서 본 거니까 결과적으로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진행이 됩니다. 자, 1입니다. 진짜 저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가 돼? 0 더하기 2가 6보다 작거나 같다? 2는 6보다 작거나 같은데? 오케이. 자, 3을 한번 저기다 집어넣어볼까? 3 집어넣었더니 얘가 2 더하기 0은 6보다 작거나 같은데? 오케이. 그럼 얘도 만족. 그냥 직접 대입하시면 제일 빠르니까. 그러면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어떻게 묶여? 다 또는으로 묶인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얘네들 어떻게 표시하죠? 첫 번째 1번의 상황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죠. 1과 3 사이. 단차를 좀 두라 그랬어요. 3과 5 사이.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4번의 조건이 x가 1이야. x가 1이야. 어디 있어? 여기를 메꿔버리지. x가 3이야. 여기를 메꿔버리지. 그럼 어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틈없이 메꿔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 이상 얼마 이하? 5 이하. 이렇게 된 거지?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가 된 거지?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 쌤! 얘를 부등호 방향은 이미 결정했으니까 이거의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인 것과 5인 거랑 똑같겠네요. 그렇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는 두 개를 더하면 4. 두근의 곱 b 마이너스 5.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5.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해와라? a에서 b를 갖다 빼라.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로 갖다 빼라. 정답은 1이 되는 게 확인이 되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 영상을 일부러 남겨둔 거고 남겨두려고 부등식 할 때 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궁금증이 생겨. 이게 너무 복잡한데? 그잖아. 이 수식을 여러분이 숨 쉬지 않고 쫙 풀어서 이것만 이 원칙만 갖고 갖다 풀어도 시간이 생각보다 1분 30초 정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너무 걸린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럼 지금부터 그거에 관한 변칙 플레이들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보라고. 변칙이라고 하기보다 함수의 그래프로 갈 것인데요. 자, 그럼 봐줘봐. 여기 사람 말하고 가장자리라는 말 이해되냐? 성빈이 이거 이해돼? 사하고 가장자리. 정은 이거 이해돼? 시원이 이거 이해돼?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저기서요. 네. 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있잖아요. 네네. 그 오른쪽에 0, 마이너스 1,5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1,5는 아니고요. 두 개의 근. 근데 왜 그게 그 두 개를 근으로 해가지고 그럼 부가세를 관계를 쓴 거예요? 자 보세요. 얘가 0보다 크다의 경계가 되는 게 누구죠? 그러니까 이 0보다 크다의 기준은 뭐죠? 그러니까 크다죠. 작다죠. 그럼 뭔가의 기준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다시. 뭔가 크다, 작다의 기준이 되는 건 어차피 2하고 5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방정식과 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계는 똑같습니다. 위아래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등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되는 건 어차피 뭘로 풀어? 방정식으로 풀기 때문에 여기에 그 근 마이너스 1과 5가 여기 양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방정식의 근이 이거였구나라고 판단한 거지.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할 건 원래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함수 순서대로 배우거든. 결국에 다 우리 뭘로 풀어야 돼? 함수로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 게 2차 함수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거의 경계는 방정식적인 해석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니? 다시 여기에서 너네가 왜 이게 2라고 5였어? 이게 는 제로일 때 2라고 5야. 방정식으로 정리하는 거고 그 경계를 기준점으로 위,
아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가 되는 거 뭘로 찾아? 방정식으로 찾는 거야. 그럼 진행이 될까? 자, 그럼 간다. 얘를 이렇게 풀기에 솔직히 시간적인 게 많이 걸리지만 실은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서술한 과정에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럼 이걸 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봐. 졸리신 분들 잠 깨. 자, 어떤 거냐면 이 경우를요.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보자는 거예요. 얘가 다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절대값 그래프들. 이 그래프를 좀 기억을 해보자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를 다 이렇게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이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a, 0라는 걸 기점으로 얘가 그래프가 V자 구조가 나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다 구간별 정의함수를 다 그리는 거야. 실제로는 다 그리는데 이렇게 나왔어. 두 번째, 참고로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전제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a일 때 b일 때 그 값이 똑같아서 이런 식의 구조가 되더라. 세 번째, 요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럼 내가 이런 사실들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면 이 문제가 겁나 쉬워지는 거지. 왜 쉬워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y는 절대값 x-1, 절대값 x-3이라고 잡아주고 y는 6이라고 잡아주는 거야. 다시 왼쪽 등 부등호를 길 왼쪽을 y로 잡고 오른쪽을 잡는데 문제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대. 아, 얘가 아래, 아, 얘가 위.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냐가 함수의 제일 어려운 건데 느낌적으로 봤을 때 6이 더 크대. 그래서 얘가 위, 얘가 아래라고 보자고. 시연아, 차례야. 야,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그럼 활용을 해보면 2하고 3이니까 여기에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여기를 좀 지워서 볼게. 여기다 지워서 한번 봐볼게. 영상은 다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그럼 쉽게 가는 방법이 제일 하는데 그럼 저걸 알고 있다면 문제가 진짜 단순해질까? 예, 엄청 단순해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을 갖다 집어넣고 3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가 1을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요. 여기가 얼마가 돼? 2가 되네. 그럼 얘가 1,2가 되네. 3을 갖다 집어넣어도 얘가 3,2가 되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오냐 봤더니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뭐를 갖다가 y는 6. y는 6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하나 나오는 거고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그래프로 풀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봐. 이 세모는 1보다 작은 쪽에 있지. 그림으로 봤을 때 1보다 작은 쪽이잖아. 확실하게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요 파란색의 직선, 요 파란색의 직선, 얘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얻어지는 함수였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기 주어진 쟤네들이 1보다 작은 구간이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겠지. 시연아, 네가 제일 부족한 부등식을 최대한 자세하고 있는데 너가 자고 있으면 어떡해? 요 점이야. 그러면 봐봐. 1보다 작은 지점에 얘를 해석하는 가장 메인 방식은 1보다 작은 걸 저기다 실제로 부등호를 집어넣어보면 앞에 것도 뭐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고 뒤에 것도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더라고요. 다시요. 저 절대값의 왼쪽 부분에 1보다 작은 지점이면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 저런 걸 집어넣으면 둘 다 음수니까 마마를 붙여서 이 식의 의미가 마이너스 2x 더하기가 4가 되더라고요.
6하고 만났잖아요. 풀어버렸더니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10. 그럼 자, 이제 한번 생각해봐라. 이 오른쪽은요 3보다 큰 지점이잖아. 3보다 큰 지점, 3보다 큰 지점이잖아. 3보다 큰 지점을 저기 절대값에 대입해버리면 여기 절대값에서 3보다 큰 거라고 하는 걸 뭐 5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둘 다 양수가 나오겠네. 이거 누구랑 만났어? 6하고 만났어. 얼마? 이게 거의 그 순식간에 짜자자자잔 가버린단 말이야.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 두 개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겠냐고. 하나만 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계속 이렇게만 외우니까. 봐봐. 하나만 더 갈게. 자,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될 거다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한번 생각해보자. 쌤 여기 분명히 다 x 앞에가 다 1이었는데 여기 앞에 1이었는데 여기 갑자기 2라는 인간이 등장하고 난리야. 그때 어떻게 그릴까? 또 생각해봐. 자, 일단 2분의 1 집어넣어봐. 그럼 2분의 1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는 제로가 되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취해지냐면 2분의 5라는 값을 취합니다. 두 번째, 3이라는 값을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 3 집어넣고 해서 3 집어넣었더니 이건 없어지고 6 마이너스 1은 얘가 5가 되니까 요점으로 해서 얘가 5가 딱 찍히네요. 자,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찍으시면 되죠. 어떤 느낌이죠? 저렇게 평형을 이렇게 갖추고 있던 이런 모양이 시소 탔을 때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게가 똑같다면 그게 한쪽에 더 무게가 많이 치우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 느낌으로 이렇게 꺾이는 점은 똑같이 두 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6 그으면 만나는 점은 딱딱딱 두 개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교점을 찾으면 훨씬 더 부등식이 굉장히 쉬워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어떤 범위에 관한 형태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절대값 절대값의 그래프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 학교생들 정해진 걸 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땡겨야지.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 오늘 굳이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건 어차피 우리 부등식에 또 할 거야. 또 하지만 미리 나온 거니까 한번 보시란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 112번에 나와 있던 형태가 정답이 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답 몇 번이다? 1번에 관한 형태가 정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리는 순간 여러분들 뭐로? 118번에 관한 형태가 조금 더 쉽게 해석이 된다고. 그 얘기까지 아예 할게. 오케이. 그 얘기까지 하고 제가 모자란 시간들은 아까 질문 들어왔던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다 쏴드릴게요. 오케이? 대신 내일 아침까지 이거 쏴드릴게요. 이해됐어? 정신 차려. 너를 위해 사고 있잖아 지금. 물론 다른 친구들도 위해서지만 너가 지금 이게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118번 봐봐. 부등호의 방향 설정은 어차피 부등호의 방향 설정 그게 부등식의 메인인데 그것에 경계가 되는 건 무조건 내가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어. 그제? 그럼 거기 118번 봐봐. 2차 부등식의 회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 거기 사이야 가장자리야? 원래 앞쪽에 있는 것은 사이야 가장자리야? 아자 그대로 가짜 붙이면 4지 4. 다시. 자, 일부러 마이크 뺐어. 큰 소리 좀 내려고. 다시 갈게. 갖고 가. 네가 갖고 가. 움직여 자기 깨지. 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봐. 이거 니네 잘 보시면 되게 편해 앞으로. 원래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는 본질상 여기다 그냥 이 부등호에다가 아자를 붙여봐. 그러면 어떤 글자야? 사야 가야? 사지. 원칙적으로 얘는 어떻게 갔어야 되는 거야? 어떤 놈. 원래는 어떤 놈.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거기 오른쪽 봐봐. 이거 풀었더니 어떻게 됐대? x가 지금 현재 거기 나와 있는 범위를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 3보다 작다 x가 6보다 크다. 이건 뭐야? 가장자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었어? 이게 의미가 가장자리라는 뜻이잖아. 3과 6의 바깥쪽 라인. 그지?
원래는 얘가 4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가 나왔을까? 왜 그럴까? 부호가 많아지. 부호가 바뀌니까. 무슨 소리일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였던 얘기야. 이 얘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다시 118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가 원래는 상이었던 부분이 얘가 가장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가장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렇게 바꾼 데 결정적인 건 뭐야? 누구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는 순간 우리는 그래프가 끝나버렸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한 거야. 이걸 생각하세요. 이 차함수 맞춰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볼록인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서 그것의 경계가 되는 놈이 누구더라? 3하고 6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이게 fx입니다. 그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fx는 p 가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분명히 경계가 되는 그 지점이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3을 가져가고 6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성분 이것도 이해됐어? 오케이. P는 여기서 뭐였고? 음수였던 게 확인이 되고. 맞지? 자, 이제 문제 한 번만 더 봐봐. 자, 문제에서 뭐라고 요청했어? F에 얼마짜리? 2x짜리를 물었어요. 그럼 F의 2x는 P가로에 2x-3 2x-6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요 그래프만 볼 때 여기에 경계가 되는 x값이 얼마냐면 2분의 3이고 여기에 경계가 되는 x값이 얼마냐? 3인 거죠. 다시 요거에 경계가 되는 게 2분의 3, 요거에 경계가 되는 게 얘가 3이죠. 그럼 제가 이 그래프를 따로 그릴게요. 여기다가 다시. 자,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2분의 3이 어딨냐면 여기 있다. 2분의 3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얘가 3이란 놈이 어딨냐면 여기 있다. 어라? 점 두 개를 지는데 최고차가 음수래. 그럼 결과적 그래프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f2x. 이게 fx.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다시. fx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여러분 나와 있는 숫자를 갖고 p가 음수인 조건에 갖고 얘가 2x가 되는 건 여기가 2x, 여기가 2x, 여기가 2x 집어넣어서 그래서 경계가 되는 게 2분의 3하고 3이니까 저기다 그대로 잡았어. 최고차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 그래프를 딱 그렸단 말이야. 근데 출제자가 뭘 물었냐면 fx하고 f의 2x 중에서 얘가 더 크댄다. fx가 더 크댄다. 그럼 뭐 fx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지. 어디가 더 위에 있는가를 봐. 어디야? 요 3보다 작은 쪽은 흰색보다 노란색이 다 위에 있지. 답을 그럼 뭐라고 쓰면 되니? 이렇게 답을 쓰면 돼. 이렇게 답을 쓰면 돼. 거기 나와 있는 그래서 118번에 대한 정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갖다가 구하라. 그럼 뭐가 되죠? x가 3보다 작았던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 되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봅니까? 네, 그러면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갖다가 구하라고 요청했구나. 모든 뭐의 값? 정수값이라고 요청했네.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내용을 해석하시면 되는 거 맞을까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가면 끝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래프를 보는 연습들이 좀 돼야 될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없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딱 하나. 딱 하나.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함수도 어차피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인 해석이 부등식, 최종적인 해석이 함수라면 함수적인 그래프를 좀 잘 그려보는 어떤 스킬들을 좀 많이 길러놓으면 좋겠구나. 절대값 그래프 이런 거 2개짜리 아까 꺾이는 것까지 개수가 다른 거라도 그렇게 가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2차 방향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파일의 앞쪽에 다 이 내용이에요.
절대값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까지 다 나와 있고 가우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요. 우리 시험을 하나 잠깐 빨리 한번 보죠. 시험은 오늘 뭐 그렇게 뭐 이상한 거 보진 않아요. 뒤로 좀 넘어갈 건데요. 자, 어디로 보시냐면 53페이지야. 영동일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동일 고등학교.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동일 고등학교로 갈 건데 이게 그렇게 패턴이 그렇게까지 막 이상한 문제들이 막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하나 잠깐 볼 거고요. 요거 끝난과 동시에 채점하고요. 첨삭해 드릴 거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동일 345번 때부터 오늘 저 위에 거 안 쓰고 이거 쓸게요. 오케이, 35분. 빨리 끝나시면 숙제하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